이번 영상은 요새 아마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주제일 거예요. ETF랑 부동산 투자, 그 둘 중에 뭐가 나으냐? 그거에 대해서 아마 좀 서로 어떤 게 더 나을까 서로 비교를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라는 기준 안에서 얘기를 하자면, 뭐 보통 평균이라는 것도 사실 추상적인 얘기고, 뭐 평균의 함정이란 얘기를 들면 사실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이 복잡계 사회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저의 그냥 단순한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의 어떠한 평균적인 또는 보통의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얘기했듯이 저도 주식 투자를 한 지 꽤 됐는데요. 한 17년, 18년 차 정도 됐는데, 저도 찾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ETF가 굉장히 괜찮은 투자 상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원래 인덱스 펀드를 찾으려고 했는데, 인덱스 펀드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매매할 때도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 기준에서 가장 무난한 게 ETF지 않을까 싶었고, 그래서 ETF를 인덱스 펀드를 대체하는 용도로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의 결론은 ETF냐 부동산이냐 라고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 한다면 저는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ETF,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TF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사실 가장 큰 메인 약점인데, ETF는 미국의 특히 ETF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걸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결국 그 ETF를 운영하는 게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뱅가드사에서 운영하는 VTI, VO나 블랙락이나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그 ETF라는 상품 자체가 하나의 그냥 어떤 투자 상품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자체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분이 100%냐 80%냐 과반수를 가지고 있냐 그런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내가 부동산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내가 집문서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집문서 자체는 그 자체가 소유권이에요. 나라가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진짜 나라가 공산주의로 변하거나 이런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 집문서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인데 절대적인 소유권인 거죠. 근데 ETF는 한번 보세요. ETF는 내가 ETF를 1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ETF 그 자체가 절대적인 소유권인가요? 아니죠. 그거를 ETF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만약에 파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파산할 리 없다고요? 그걸 어떻게 장담하죠?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 세계 최고의 5대 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다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정부에서 긴급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고, 그거를 겪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아, 망할 수 있구나. 그렇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금융회사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걸 보고, 아, 충분히 망할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뭐 미국의 최대 자산운용사인 뱅가드사나 브랙락 쪽에서 그 회사가, 그 자산운용사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과연 안 망할 수 있을까요? 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ETF 강제 청산되겠죠. 그래도 주식이 ETF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ETF를 강제 청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순자산 가치만큼 강제 청산 당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다른 ETF를 매수를 하든 아니면 다른 투자 자산 사든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큰 자산운용사가 파산할 정도면 실질적인 S&P 500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하락한 상태에서 강제 청산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본의 아니게 내가 20%, 30%, 50%, 많으면 60%, 70%까지 손해를 본 상태에서 강제 청산 당하겠죠. 마이너스 60%안 될 것 같다고요? 글쎄요. ETF도 결국 주식처럼 매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겠죠. 강제 청산되기 직전에 팔게 되면 그 변동성에 의해서 순자산가치, 일시적으로 순자산가치보다 더 떨어진 상태로 아마 매도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산운용사가 파산하지 않는 법은 없어요. 파산하게 되면 강제 청산될 거고. 이게 문제예요. ETF는 하나의 투자 상품일 뿐이지 절대적인 부동산과 같은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게 단점이에요. 하나의 그냥 투자 상품일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랑 연결된 항목인데, 설사 자산운용사가 그냥 현재 아무런 상태가 아닌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거기를 운영하는 경영진이나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그 ETF를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시스템이 순간적인 어떤 실수에 의해서, 시스템이 됐든 펀드 매니저 됐든 경영진이 됐든 어떤 실수에 의해서 ETF의 그 가격 판단하는 그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그때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 증권 거래에 대한 벌금이나 이런 판결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미국에서도 그런 금융 불법을 저지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을 하고 도망간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많지는 않겠지만 ETF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주겠죠. 혹시 알아요? 한 번도 없었던, 유례 없는 횡령 금액이 터질지. 그렇게 됐을 때 ETF는 어떻게 할 거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산운용사에서 확실히 그거를 보장해 준다는 법이 있나요? 미국이라고 반드시 보장해 준다는 안정성이 있을까요? 그건 몰라요. 사람 일이랑은 절대 몰라요. 미국이라고 무조건 안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부채 비율이 높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당연히 분석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근데 그런 경제적인 논리 말고 현실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강제청산이라던가 자사운용사가 갑자기 실수를 해서 순자산가치 변동 이상하게 된다던가, 경영진이 횡령을 한다던가, 경영진이 이상한 마인드로 ETF 상품 자체를 이상하게 운용한다는 걸 명령을 내리거나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사건으로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소유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참 모순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ETF보다는 개별 주식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별 주식이 더 안전한 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개별 주식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소유권이거든요. 물론 개별 주식은 주식의 그 비율에 따라서 그거를 더 넘어선 전체적인 통합적인 전체적인 절대적 소유권 인정받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뭐 우리같이 개미 투자자가 뭐 주식 비중이 한 1%밖에 안 가진 사람이랑 최대 주주 한 50% 가지고 있는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최대 주주가 이기고, 그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사실 절대적인 소유권이 되겠죠. ETF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떠드는 뭐 기본적인 그런 거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사실 그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클 겁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이 위험이 발생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부동산은 어떻죠? 물론 부동산은 ETF만큼 여러 개의 분산 투자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너무 이론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그 자체로서 내가 실거주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절대적인 소유권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일반 개별 주식과 좀 비슷한 면모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구매를 했다, 재건축 연한이 된 아파트를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나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싫은데, 그래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찬성을 했다.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개별 주식 종목처럼 절대적인 소유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을 보자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보통의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한 채는 나로서 온전히 소유권 하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일단은 심리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나서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말을 믿진 않았어요. 여유자금 있어야지 투자를 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맞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거는 순리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순리대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먼저 집을 먼저 장만을 해서 내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픽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투자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물론 제가 말한 게 100% 정답은 아니에요. 뭐 사람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특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를 들면 ETF를 투자한다. 근데 ETF를 투자한다면 할 거면 아주 어렸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갓 초등학생, 뭐 이제 뭐 한 8살, 7살 그때부터 투자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최소한 20대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 16 안에는 ETF를 투자를 해야지 진정 ETF 투자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돼서 한 30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자금을 모이게 되고,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갭으로 사든 실거주로 사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직장을 다님으로써 생기는 이제 부수입으로 그걸로 또 ETF를 하든 개별 주식에 투자하든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ETF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절대적인 소유권의 특성을 가지지 않은 하나의 그냥 투자 상품일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진정한 소유권의 어떠한 자산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근본적인 리스크다 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ETF vs 부동산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부동산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순한 수익률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통틀어서 전반적인 내 가족의 행복과 내 시간, 내 공간, 나의 심리, 나의 안정감, 거다가 레버리지, 수익률 등등등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부동산이 먼저인 것 같고, 부동산이 더 합리적인 투자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TF와 부동산은 사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압승인 투자 대상이라고,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ETF는 정확한 투자 자산이 아닌, 절대적 소유권 인정받지 못하는 투자 하나의 그냥 단순한 투자 상품일 뿐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고, ETF니까 무조건 안전하지, 특히 미국 S&P 500 투자하시는 분들 무조건 안전하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최근 유튜브에서 20년 25년 ETF를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물론 맞긴 하지만 그분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사람마다. 누군가는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해서, 아니면 부모가 아파서, 아니면 내가 아파서, 갑자기 누가 사고가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직장에서 갑자기 보너스가 나와서, 누구는 갑자기 잘리거나 등등등 사람마다 너무 복잡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ETF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본질,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본질은 절대적인 소유권입니다. 그 절대적인 소유권을 먼저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거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수익률과 리스크를 고려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의 고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 투자 고수 아니고요. 저 투자로 돈 번 거 별로 없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경력은 오래됐지만 솔직히 실질적으로 아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투자도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쭉 어느 정도 해보면서 많이 겪었고 뼈저리게 느꼈고,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마 얘기하는 내용들은 잘 정확히는 요새 투자 관련된 책을은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아마 웬만한 유튜브나 책에는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 대충 설명하던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적인 소유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네, 수익률이랑 리스크를 잘 밸런스 있게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